오늘 볼 내용은 RPM으로는 2단원이고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꼭지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엔 그 항등식을 이용한 뭐 등등등이고 그 밑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 단원의 사실 목적은 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인수 정리가 여러분은 나머지 정리를 좀 어려워하죠. 그리고 꼭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와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으니까 말만 좀 빨리 보고 가면 항등식이 뭔데? 항등식이 뭔데? 같은 거. 너무 쉽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항등식이 뭔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딨어? 여기 있네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름이 있는 거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은 뭔데? 아니, 그러니까 항상 안 성립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닌 등식이 뭐냐면 방정식. x제곱은 1. 그러면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왜?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이야. 맞지만 x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x가 2여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쳐다보면 이거 성립하는 x를 우린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게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항등식이라는 건 되게 허접하지만 이런 거거든요.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인데 a랑 c랑 둘이 같아. b랑 d랑 둘이 같아. 그러면 x에 뭐 집어넣든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요 단원에서만큼은 대놓고 항등식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뭐 방정식을 풀 때도 식을 계속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했던 뭐 다항식 연산 같은 것도 결국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죠? 뭐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를 곱한데 이거 곱하면 뭐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항등식이야. x에 뭐 집어넣든 좌우는 성립하는 거잖아요. 왼쪽과 오른쪽과 같은 값이잖아. 그죠?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드는 거.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식 자체는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뭐 어떤 식을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원에서만큼은 조금 더 다르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 있는 표현들. 주로 x보다는 k가 많이 나오죠. k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k 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도록. 뭐 k 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도록. 이런 종류의 멘트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거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계수들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뭐 꼭 이걸로 해야 되거나 꼭 이걸로 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편한 걸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뒤에 문제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정리 얘가 골치 아픈 건데 얘는 사실은 앞단원에서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했던 거예요. 그죠? 항등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fx라는 어떤 식이 있고 얘를 x-a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거든. 그죠? 이거 항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x-1로 나눌 거야. 그러면 몫이 얼마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나누기 x-1이야. 그럼 이제 x고 x제곱이니까 x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라고요. 둘이 뺄 거잖아요. 3x 더하기 3이야. 그럼 이제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죠. 3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아니 그냥 6이죠. 6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x-1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6이구나 라는 겁니다. 항등식이라고. 이해되죠? 왜 항등식인지? x에 뭘 집어넣으면 맨날 성립하는 거잖아. 그냥 다항식 연산한 거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생겨먹은 식까지 구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데, 얘는 나누는 녀석이고, 이걸 특별히 우리 목이라고 불렀고, 얘를 특별히 나머지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였어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소리예요. 몫을 찾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따 문제 풀다가 또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혹시 몫까지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나눗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몫이 찾아지거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건 관심 없고 얘를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이라는 건 다시 요거 잠깐 머릿속에서 지우고 없다 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눈대. 그러면 몫이 있긴 있을 거야. 계산해봐서 뭔지 알지만 모른다 치고 몫이 뭔가 있긴 있을 건데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나머지가 하나 있긴 있을 건데 요거 1차식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차수는 낮은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얘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누구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고 요건 싹 없어지고 남는 건 r이더라. 그래서 나머지가 6이에요.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찾은 나머지 6이랑 당연히 똑같은 값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당연히 훨씬 간단한 거잖아. 그죠?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럴 때 써먹는 거라고요. 차수를 조금 높여도 마찬가지인데 귀찮으니까 나눗셈을 실제로 할 건 아니고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건 아까 2차였고 이건 3차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똑같이 x-1로 나눌 거야. 그럼 뭔가 몫이 있겠죠. 나머지도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한 방법이야. 이건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 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좌변 우변에 꼭 1만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관여되지 않은 어떤 식을 만들기 위해선 이 녀석의 영향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붙어있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x에다 똑같이 1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우변은 싹 없어지고 나머지가 6이더라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직 안 해봤는데 확인 삼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도 x-를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래요. 해보면 x 세제곱 2차항은 없으니까 좀 띄어서 쓸게요.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을 x-1로 나누면 x랑 x 3승이니까 이제 x제곱이 몫으로 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둘이 빼보면 x제곱 더하기 2x x 하나 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3x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 3x 빼기 3 해서 6 이렇게 나머지가 또 똑같이 6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걸 다 할 바에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빨리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자면 1번에 1번 얘기한 거예요. 괄호 1번.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f알파가 r과 같은 값이더라. 지금은 제가 x-1로 나누었죠. 그랬더니 뭐 했냐면 x에다 1을 대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f1의 값이 r이다 이렇게 찾았다고요. 아이디어는 뭐라고? 몫을 죽일 수 있는 걸 대입하는 거라고요. 그럼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해보자는 거지. fx를 2x-1로 나누었을 때 이때도 몫이라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린 뭐 할 거냐면 얘가 죽을 수 있는 거 얘는 관심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f 2분의 1이야. 요 녀석이 나머지 r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라고. 아까 x-1로 나눴을 때나 2x-1로 나눴을 때나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야.
목 앞에 오는 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건데 이거랑 비교해야 될 녀석이 또 있죠. 누구냐면 fx를 x-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도 또 몫이 있을 거야. 얘랑 둘이 다를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냥 아래 첨자만 다르게 쓰고요. 똑같이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건데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린 뭐 한다고? 얘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한다고. 얘를 죽인다는 건 얘 앞에 붙어있는 게 0이 된다는 거니까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 0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f 2분의 1이고 0으로 싹 날아가고 남는 건 이렇게 생긴 나머지가 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해놓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건데 똑같은 fx라는 식을 하나는 이거로 나눴고 하나는 이거로 나누었어. 나누는 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2x-1이고 얘는 x 빼기 2분의 1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머지는 둘이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2분의 1을 대입한 녀석으로. 왜냐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 나머지나 이 나머지나 둘이 똑같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 없겠지만 있는 척 지적 호기심을 약간 발휘해 보면 얘랑 좌변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고 우변으로 넘어와서 보면 R1이랑 R2도 사실상 같은 값이거든요. 근데 다른 게 누구냐면 2x-1이고 x-2분의 1 이거 두 개만 다르다는 거야. 그럼 여기 붙어있는 Q1하고 Q2도 어떤 규칙이 다르겠지만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규칙이 뭐냐면 2x-1이 x 빼기 2분의 1이 되었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냐면 2분의 1을 곱했다는 이야기죠. 이 식 전체의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의 2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못 들었다.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 얘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보면 퉁쳐서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나머지 둘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배 되었다는 건 얘가 2배 되어야 비로소 위에 식 밑에 식이 완전히 똑같은 녀석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얘도 숫자 집어넣어서 하나만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야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fx는 뭐 숫자 3개만 얘기해줘. 성이 되게 없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래요. 얘를 2x-1을 나눌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건 2x고 x제곱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야? 2분의 1x. 그래야 요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되고 이거 왜 여기다 썼어? 2분의 1x. 요렇게 해야 x제곱 되고 요렇게 하면 빼기 2분의 1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이 사라지고 내려오면 요렇게 할 거니까 2분의 5x 3 내려오고요.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건 누구냐면 4분의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되네요. 그죠? 그래야 요거 둘이 곱하면 2분의 5x 되고 빼기 4분의 5 되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x 사라지고 17? 4분의 17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2x-1로 나누면 몫이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5고요. 나머지가 4분의 17이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머리카락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리가 없어서 요 밑에 쓸게요. 똑같이 생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이번에 뭘로 나눌 거냐면 x-2분의 1 이걸로 나눌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몫으로 누가 나오냐면 x죠. x제곱 빼기 2분의 1 x 빼보면 2분의 5 x 더하기 3이야. 그래서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2분의 5 x 빼기 4분의 5니까 나머지 누구냐면 똑같이 4분의 17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2분의 5고
나머지가 4분의 17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될 식 두 개는 하나는 얘고 또 하나는 얘인 거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좌변은 똑같이 생겼어. 1, 2, 3. 우변은 얘는 2x 빼기 1이고 얘는 x 빼기 2분의 1인데 나머지가 4분의 17, 4분의 17로 동일해요. 똑같은 식이야. 나누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0이 되는 게 2분의 1이고 0이 되는 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좌변에 2분의 1을 대입한 녀석이 나머지로 나오게 되어 있고 몫을 비교해보면 얘가 2x-1에서 x 빼기 2분의 1이 됐다는 건 뭐 했다는 거냐면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몫이 꼬박 2배가 되어줘야 그래야 얘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대표 문제 하나 풀 거 뒤에 문제 풀어 가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누는 녀석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0이 되는 값이 똑같다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써놓은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이 나눗셈을 실제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특히나 이렇게 1차식을 나눗셈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1차식의 경우에 조립제법이라는 건 다항식 나눗셈 할 때 요거 1차식 나누는 거 그 개수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봐봐요. 똑같이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걸 얘로 나누어 볼 건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 녀석을 2x-1 아니 이걸로 먼저 할까요? x-2분의 1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이거 0 되도록 하는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 내려오고 2분의 1 요거 2분의 5 4분의 5 둘이 더하면 그래서 4분의 1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요 녀석이 나머지인 거잖아요. 4분의 17 여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 더하기 2분의 5가 누구냐면 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보면 사실은 뭘 연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연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조립비법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고요. 몫은 x 더하기 2분의 5, 나머지는 4분의 17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문제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조립제법은 이거랑 똑같은 거 써야 된다고. 0 되는 값이 2분의 1이거든요. 어차피 0이 되는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이거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기 위한 조립제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써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x 더하기 2분의 5는 1로 넘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x 더하기 2분의 5는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몫이거든요. 나는 x 빼기 2분의 1이 아니라 2x-1로 나눌 거기 때문에 몫을 또 다시 절반해야 돼요. 몫을 또 다시 절반해서 2분의 1 x 4분의 5라고 이야기하셔야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서원이도 숫자 하나만 얘기해 줄래? 아니, 3개만. 뭐라고? 143.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래요. 뭐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작은 걸로. 1 말고 2 말고 4 마이너스 2 어? 4 0 어? 4? 4? 그래? 그럽시다. 얘를 x-4분의 1 아, 4 너무 크다. x 더하기 1로 합시다. 아이, x 더하기 2분의 1로 합시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하네. 그러지 뭐. 이걸로 나눈 나머지. 목도 찾을 거고요. 나머지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나머지 나눗셈을 실제로 하셔도 되지만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조립제법 쓰시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에요. 이 녀석을 이거 0 되도록 하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분의 7이죠?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4분의 5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조립제법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2분의 7이고 나머지가 4분의 5예요 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2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조립제법은 이거랑 똑같은 거 쓴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로 쓸 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은 2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얘가 아니고요. 이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거고 나는 2x 더하기 1로 나눌 거니까 여기 몫에서 2 띄어가지고 얘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를 떼서 얘를 줘버렸으니까 요건 2분의 1배 돼서 이렇게 생긴 게 몫이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그냥 4분의 5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누는 녀석이 1차식인 경우에도 숫자 가지고 당연히 장난칠 수 있고요. 그냥 나눈 셈을 생으로 그냥 몰라 나 그냥 할 거야. 뭐야 그럼 헷갈릴 리가 없지.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고. 네, 뭔가 좀 더 편하게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기억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좀 이따가 문제 풀러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거 살짝 살펴보면 요 이야기 하는 거죠. 2번인데 fx를 역시나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눈대요. 이거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역시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마이너스 a분의 b 그걸 그냥 대입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뒤에 또 이제 문제 풀러 가보면 나오겠지만 꼭 1차식으로 나누란 보장은 없거든요. 2차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3차식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아이디어는 역시나 똑같았다고. 앞에 오는 녀석이 0이 되는 거. 그 숫자 찾아서 대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문제를 몇 개를 풀러 가보면 유형 1번, 2번은 제가 풀 건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하고 갑시다. 이런 거 보시면 얘는 이제 ABC를 찾으세요인데 제목을 보시면 개수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개수 비교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전개해가지고 3창, 2창, 1창 상수항 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풀어야 되나요? 아니 꼭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적당한 숫자 3개 집어넣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1 집어넣어보고요. 0도 집어넣어보고요. 2도 집어넣어보고요. 이런 거 3개 집어넣어보면 ABC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은 특정한 숫자를 넣는 것이 1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숫자 넣을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작 항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거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도 당연히 전개해도 돼요. 수치를 대입하라고 했지만 즉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라고 했지만 숫자 안 넣고 그냥 싹 전개해서 비교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려고 보니 귀찮다는 거야. 덩어리가 여러 개 있거든. 그런데 숫자를 뒤에 오는 식을 보아하니 0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는 사라질 거고 얘만 남아요. 1 집어넣으면 얘랑 얘가 사라져서 얘만 남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들을 적당히 대입해서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딱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거 골라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이런 거네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K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항등식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K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그런 이야기거든. 지금 여기 보면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런데 X, Y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K에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항상 성립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주인공이 K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아, 졸려. 그죠? K 붙은 걸 보면 지금 얘하고 얘거든요. 그러니까 K 붙어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K 안 붙어 있는 게 2Y제곱 빼기 18이에요.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면 K한테 붙어 있는 녀석, 얘가 그냥 0이면 되죠. 그럼 K에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고요. 그럼 남아있는 얘도 0이어야 등호는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도 0, 얘도 0, 그걸로 X랑 Y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얘는 이제 문제를 보면 y-x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해요. 그 얘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요라는 거 역시나 항등식을 표현하는 어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여기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거든요. a의 값에 따라선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b, c를 잘못 건드리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x랑 y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공은 x하고 y인데, x랑 y는 또 지들 둘이 약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껏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야. y는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칠 텐데, 그럼 그때 x는 y보다 1 작은 거 여야 돼요. 뭐 x가 10억인데 y도 10억 이런 거 안 된다고. x가 0, y가 10 이런 거 안 된다고. x가 0 할 거야. 그럼 y는 1 해야 되고요. y가 10 할 거야. 그럼 x는 9 해야 된다고. 그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런 관계. 그럼 그 두 개를 다 살려두기는 약간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 관계식을 만족한대. 그럼 그럼 됐어. y는 그냥 x보다 1 큰 거잖아.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국 요 문자에서 y는 없어지고요. a랑 b랑 c랑 x만 남을 텐데, 그럼 y는 x로 어차피 대체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얘는 주인공이 x인 항등식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x제곱 앞에 붙은 것도 빵, x 앞에 붙은 것도 빵, 안 붙어있는 것도 빵. 그래야 x가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a, b, c의 값을 따로 찾아보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와 있는 건 그냥 문자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y 자리에 x 플러스 1만 집어넣으시면 그냥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다음 나눗셈 하는 건데, 이거 나눗셈도 제가 얘기했죠. 결국 뭐 다항식 연산에서 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거, 전개하는 거 또는 인수분해하는 이런 거 다 결국 항등식이라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얘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목도 찾고 나머지도 찾고 그냥 나눗셈 하시면 되죠. 그죠? 어렵진 않지만 잠깐만 보고 가자면 이런 건데,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래요. 이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눈대. 그럼 몫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래요. 몫을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a, b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귀찮은 녀석이 되겠지만, 근데 이건 별로 찾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죠? 얘를 찾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뭐냐면 이거 앞에 붙어있는 거 0 되도록 하는 거지. 사실은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린 그런 기술들을 써먹었지만, 거꾸로 A하고 B를 찾아야 하는데 나머지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네 둘을 찾을 때도 당연히 쓸 수 있다고요.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라고, QX에 누가 오든지 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죽일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지 정아야?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보고 1도 한번 대입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잖아요. q는. 얘 때문에 어떤 숫자가 되겠지. 그걸로 a, b 연립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보시고 1차식으로 나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어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같이 봐야 될 녀석입니다. 2차식으로 나누는 거, 3차식으로 나누는 거 등등등. fx를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그냥 배운 대로 막 책에 있는 대로 막 베껴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머리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거야.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눈데 그럼 몫이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요. 나머지가 얼마냐고 했으면 얼마냐고 했냐면 3이라고 했어요. 일단 써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식에서 결국 우리가 아마 우리가 써야 될 녀석은 이 식에서 우리가 써야 될 정보는 뭐냐면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다고. 이거 죽일 수 있는 값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 또 fx라는 녀석을 x 더하기 2로 나누겠대. 그러면 몫이 있겠죠.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랬거든. 역시나 얘는 관심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f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대신에 얘를 죽일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얘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고 싶다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몫이 뭔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올 텐데 나누는 게 지금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해서 1차 이하의 어떤 다항식이 될 거예요. 1차식이 되거나 상수항이 되거나. 그래서 요 뒤에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rx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고 싶은 건데 역시나 내가 찾고 싶은 건 나머지이기 때문에 몫은 관심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럼 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죽일 수 있는 값이라는 건 뭐라고? 이 앞에 오는 게 0 되는 거.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누가 되냐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뒤에 q3x,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고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숫자가 2개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넣을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본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f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는 0으로 싹 없어지고요. 남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건데 그러면 f 마이너스 2죠. 제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에요. 이 싹 없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 두 개 값을 찾아놨잖아요. f 마이너스 1은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요. 이거 3. f 마이너스 1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찾아보면 a는 4고 b는 7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써있던 요 ax 더하기 b는 사실은 4x 더하기 7이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r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나누는 게 2차식이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당연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머지 정리를 써먹을 수 있어요. 왜 써먹을 수 있냐면 아이디어는 똑같거든.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있으면 그거 대입해서 뭔가 값을 계산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찾으라고 한 건 R1이니까 1 대입하시면 11이다 이렇게 답은 나올 텐데 2차식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것들인데 옆에 보시면 옆에 있는 유형은 3차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3차식으로 나눈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서 하나씩 일일이 대입해 보시면 값이 찾아지거든요. 해보면 이거 중요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보자고.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래요. 그럼 뭔가 몫이 있겠죠? 관심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나머지가 누구래? 2x 더하기 3이래요. 보시다시피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1차 이하, 얘는 1차가 나머지 녀석입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죽을 수 있는 값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q1x, 그리고 2x 더하기 3이에요. x에 뭐 넣을 거냐면 1하고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하나 대입해 보면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이거 싹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다 그런 이야기고, 1을 또 대입해 보면 요것도 싹 없어지고요. 다시 2 더하기 3 됩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두 개는 이따가 써먹을 때 되면 써먹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fx를 x-2로 나누어 보겠대요. 그러면 또 다른 몫이 있겠죠.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머지가 4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죽일 수 있는 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몫이 있고요. 나머지는 나누는 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나눈 거니까 3차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3차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머지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나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2차 혹은 그 앞에서 했던 1차 그거랑 완전히 똑같게 결국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보아하니 x제곱 빼기 1이랑 x 마이너스 2면 얘도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했던 거잖아.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써있냐? 더하기 c.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냐면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3개 있다고요. 얘를 죽이는 게 목표고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으로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럼 그 3개를 하나씩 일일이 다 대입해서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좁으니까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f-1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얘는요. 여기 쑥 날아가죠. 여기 쫙 여기까지 싹 날아가고요. 얘만 남아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지. 그죠? 근데 이것의 값이 얼마라고 우리가 아까 찾아놨냐면 f-1이 1이라고 찾았어요. 얘가 1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넣을 값은 1인데 1 대입해보면 f1은 얘 때문에 이 덩어리 통째로 0으로 싹 다 없어지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아요. 그런데 f1은 우리 아까 찾아놨죠? 5라고 찾아놨다고. 그리고 5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x가 2. 얘 때문에 2 대입해보면 이거 싹 또 없어지겠죠? 남는 건 4a 더하기 2b 더하기 c예요. f2는 아까 찾아놨죠? 여기 4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요 세 개를 연립하셔서 a랑 b랑 c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 두 개 식에서 바로 b의 값은 나오죠. b는 2다 이렇게 바로 나올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 더하기 c가 3이고 4a 더하기 c가 빵이네요. 뭐 그거 가지고 또 a랑 c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찾으시고 나서 여기다 쏙쏙쏙 대입하시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차수가 늘어났을 뿐이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젠 잡으면 안 돼. 야 이젠 참게. 이젠 봐야 돼. 계속 똑같은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젠 다른 거 할 거거든요.
여기는 없고 저 뒤에 가면 이제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 요거네요. 186번. 요 녀석인데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 정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나왔고요.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나와 있어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래. 그리고 나서 x 3승 더하기 1로 나눌 건데 눈치는 챘죠?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넣을 수 있는 실수가 있죠. 마이너스 1. 얘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죠. 실수 중엔. 복소수잖아요. 그죠?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처럼 순서대로 다시 그냥 쭉쭉 써보면 fx는 x 더하기 이거 안 쓰고 자꾸 그냥 f-1이 어쩌고 이렇게만 쓰지 마세요. 이거 써. 이거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을 건데 몰라요. 관심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나머지는 3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데 그러면 역시나 몫이 있겠지. 몰라요. 못 찾아. f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못 찾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누구냐면 2x-4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이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실수 중에는 없다고. 이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실수 범위에서는. 그죠? 이거 오메가 할 때 나오는 그 2차식이거든. 그죠? 물론 오메가는 이제 저 뒤에 고차 방정식 하러 가서 나오는 거니까 아직 거기 공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외계어겠지만 어쨌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판별식도 알죠 이제. 판별식 써보시면 0보다 작아요. 실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죽이고 싶은데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 중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용감하게 복소수 넣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복소수 찾아가지고 집어 넣으시면 하기 싫어질걸? 분명? 그러니까 얘는 얘처럼 뭘 대입하면 돼요 라는 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몫이 있겠죠? 관심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는 어쨌든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일 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풀었는데 아까는 여기 앞에 있는 3차가 3개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숫자를 3개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요. 그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A, B, C를 다 찾았었다고. 근데 얘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3개가 안 된다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봤자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에다가 q3x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넣을 수 있는 실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긴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즉 나머지 정리를 생짜로 이용해 먹기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는 다시 항등식의 성질을 약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보면 오른쪽에 써있는 이 식들 있죠. 얘네들 다 결국 fx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fx를 이거로 나눈 거고 fx를 이거로 나눈 거고 fx를 이거로 나눈 거야. 그럼 다시 fx를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여야 돼요. fx를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fx를 요걸로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지금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오는 식을 보면 앞에 오는 건 이만한 덩어리에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아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라고 쪼개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아예 나누어 떨어져요. x 더하기 1 q3x 이거 통째로 다 몫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덩어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아예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x 더하기 1 q3x는 몫으로 딱 내려가는 거고요. 뒤에 오는 요 녀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요것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 멍 때리고 있었어? 아니야? 듣고 있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 a라고. A. 오해하지 마. 이거로 나누면 이거 통째로 다 나머지예요. 3차로 나누었으니까 이게 나머지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2차식으로 다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몫과 나머지가 있고 얘도 얘 나름대로 몫과 나머지가 있을 텐데 얘는 그냥 통째로 몫밖에 없어요. 싹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요 녀석은 2차잖아. 얘도 2차예요. 몫이 있다고. 이거 통째로 다 나머지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몫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이 얼마냐면 A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소란스럽게. 그래서 몫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앉아주겠니? 뒤통수가 출연하셨는데 A가 몫으로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x제곱이고 ax제곱이니까. 몫이 A가 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나머지가 뭐 나오는지는 둘째 문제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 자체도 요걸로 나누어 줄 텐데 나누어 보면 몫이 A로서 존재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하는데 제일 산만해. 밖에서도 날리고 사람도 계속 들어오고 이 뒤로 나머지 누가 오게? 요 뒤로 나머지 누가 오게?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요. 이게 두 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해둬야 돼. 다시 보세요. 칠판 보세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식 하나 fx라는 하나씩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중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랬어. 2x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은 녀석도 결국 fx이기 때문에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4가 나머지로 나와야 돼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기 전에 요거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얘는 몫으로 다 떨어져 나갈 거고 여기서도 a라는 몫이 하나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머지가 뭐 더 있을 텐데 그건 관심 없다고. 왜?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인 건 알고 있거든요 이미. 몫으로 a만 나올 거야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짜증나지만 이거 다시 전개할 거예요. 다시 전개해서 보면 얘 세 개를 묶어서 x 더하기 1 그러니까 순서는 제가 다시 바꿀게요. 요렇게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고 나서 보면 요거랑 또 둘이 같은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고 나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 정리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없는 녀석이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참고로 요 a를 찾는 방법은 이제 맨 위에 요거 나머지 정리 f-1이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f-1, 우변은 요거 싹 없어져요. 요거 요놈 때문에 요만큼은 없어지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a에 1, 1, 1 이어서 3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요. 즉 3a-6인데 이것의 값이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에다 3 집어넣어서 이거 싹 전개하시면 그게 나머지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 한 줄의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거고 이 위에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는 것이 좋고요. 그걸 쓸 수 없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나와 이건 아니고요. 이거 무조건 나와 이것도 아니거든요. 말했지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는 거여서 그냥 어렵게 내자면 나올 거고요. 쉽게 내도 어차피 니네 공부 안 하잖아. 이러면 안 나오겠지 뭐. 근데 좀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 차이는 뭐다?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인수정리인데 목 얘기도 하나 나오긴 하니까 이것도 보고는 갑시다.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인수정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도 좀 하고 가자면 여기 지울게요.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래요. qx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못 찾는다고. 야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주어져 있는 식을 주어진 말의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fx를 x-2로 나누겠대. 몫이 있대. 나머지가 3이래.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모르잖아요. 얘는 원래는 관심이 아니야. 찾을 수도 없고. 나는 얘만 찾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2를 대입해야지 이런 생각 빡 들잖아요. 나왔어! 할 게 없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qx라는 녀석을 또 다시 뭔가 나누고 있어요. 요 녀석을 또 다시 x 더하기 2로 나눌 거라는 거야. 얘만. 그럼 얘 나름대로는 여기 밑에 쓰려고 그러나요? qx라는 녀석은 x 더하기 2로 나누면 얘도 얘 나름대로 몫이 있겠지. 나눴으니까 뭔지 몰라서 그냥 q 프라임 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관심도 없고. 어쨌든 qx라는 녀석이 이따위로 생겨 먹었으니 얘를 통째로 여기다 빡 쑤셔 넣으면 결국 f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지. x-2에 중괄호 열어서 x 더하기 2 q 프라임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냥 qx 자리에 요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인데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xfx래요. xfx를 x 더하기 2로 나누래요. 그럼 뭐 몫이 뭐 있겠지. 뭐 모르겠으니까 그냥 프라임 2개 붙여서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해놓고요. 나머지가 뭔가 오겠죠. 그런데 요거 1차로 나누었네. 나머지는 상수항이겠죠.
그래서 얘 찾으세요거든요. 비로소 나머지 정리를 쓸 때가 됐죠. 얘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럼 얘를 죽여야지.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이 누구냐면 x가 마이너스 2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인데 그럼 얘는 싹 없어지죠. 남는 게 누구냐면 그냥 r만 남아요. 그래서 f-2의 값만 찾으면 그걸로 나머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지. fx가 이따위로 생겨 먹었다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f-2를 찾아보면 좁을 것 같아서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싹 없어져요. 요만큼까지 없어지고 얘는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2 때문에 요만큼이 죽고 얘는 살아있다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더하기 3까지 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2가 7이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몫을 뭔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단원의 이름이 하필이면 나머지 정리잖아요. 몫을 찾으세요가 아니야. 몫을 찾으세요는 항등식의 다항식 나눗셈 할 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실제로 몫을 찾으세요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몫을 또 무언가로 나누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 잘 대입해 보시면 되겠구나. 몫을 죽일 수 있는 값이 누구구나. 입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건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는 내용으로 다시 가서 잠깐만 빨리 보고 가면 이제 10분만 하면 돼. 조금만 참아. 나머지 정리라는 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몫은 관심이 없어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문제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를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이 나머지 정리예요. 보기로 여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방금 본 것처럼 2차나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마치 1차처럼 몫을 죽일 수 있는 값만 대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수정리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용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거야. 여기 어제 안 써있네. 핵심 뭐냐면 결국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0인 경우를 그냥 인수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알파를 대입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필 나머지가 0인 경우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fx가 x-a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하필이면 빵이래. 그 말은 뒤에 더 이상 붙는 게 없다는 이야기니까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fx는 이렇게로 인수 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게 인수 정리의 내용이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 인수 분해에 가시면 인수 분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 얘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을 인수 분해 방법이라고.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서 대입해 보는 거. 그래서 걔가 0이 되면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대입했던 0이 돼. 그 말은 아하 x-a를 인수로 가졌구나. 즉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을 다시 보시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알파를 대입했던 0이야. 그 말은 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fx가 요거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또 다시 알파를 대입하면 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반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거지. 3번, 4번. fx를 요거로 나누면 몫만 있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 말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인수정리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인 특별한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표현하고 인수 분해할 때 써먹을 녀석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 가서 보시면 다음이구나. 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x 4제곱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이야. 얘가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겠지? 관심 없어요. 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가 얼마래? 빵이네 빵! 없다고 이거. 없어. 그러니까 얘 관심 없다고요. 이거 죽일 수 있는 값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정말? 쟤라도 대답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니.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더하기 k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야. 얘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로 k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오는 것도 보면 얘랑 얘로 각각 나눠 떨어진다는 건 뭐 좀 더 뒤에 있는 얘기로 하자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얘랑 얘가 인수로 들어있어 그런 얘기인데 당장 요 문제에서 필요한 건 이제 1 대입해도 0 나오고 2 대입해도 0 나올 거야 그런 소리겠지. 그쵸? 비슷한 녀석인데 x 세제곱 더하기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한 숟갈 더 얹으려고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예요. 얘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래. 뭔가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대요.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거든.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이 상태에서 a랑 b를 찾으래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관심사가 아니야. 얘를 죽일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지. 얘 인수분해가 뭐 될 거냐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그리고 q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두 개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2예요. 얘가 0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 싹 날아갈 거니까 얘 때문에.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1이야.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예요. 얘도 0이야. 얘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찾아진다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한 a-b는 이거 가지고 a, b 찾으시면 답이 구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여기다가 한 숟갈 더 얹을 거 뭐냐면 여기까지로 끝났고요. 저 뒤에 결국 인수정리라는 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에 나오는 3차 방정식 단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끌어다 쓰면 3차식이잖아요. x 더하기 2랑 x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가 인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요 하나도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또 하나의 1차식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세 개가 곱해져서 얘가 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얘를 방정식이라고 봤다면 는 0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근이고요. 1이 하나의 근이라는 거야. 나머지 또 하나의 근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쓸까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얘와 얘가 인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하나의 근이고 나머지 또 하나 뭔지 몰라서 알파라고 할 텐데 이 알파는 보자마자 찾을 수 있어요. 얼마냐면 1입니다. 왜 1이냐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알파도 똑같이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보면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고 한 a하고 b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랑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세근의 합 얼마예요? 빵이네. 그죠? a는 빵이겠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에요. 마이너스 3이네요.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b를 다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산수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아니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공부했던 친구들은 한번 떠올려 보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원래 풀이는 얘입니다. 이거만 소화하시면 충분하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거 가지고 푸시면 충분하고 혹시 서술형 나오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으겠죠?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학교 시험을 보니 이러면 이걸로 하세요. 응? 됐죠? 해서 항등식 나머지 정리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고요. 뭐 다 푼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빼먹은 것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은 각자 공부하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수업 듣고 공부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대표 문제 하나씩 싹 다 풉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마지막 15번 유형까지 대표 문제 하나씩 먼저 쭈루룩 다 풀고요.